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노트.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창업 팀 구성과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간에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부분에서 팀에 대해서, 창업팀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정부 지원 자금을 지원을 받으려면 팀 창업이 거의 대세입니다. 그래서 단독 창업보다 공동 창업의 성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팀 창업이 단독 1인 혼자 창업하는 것보다 유리한 점은 팀원들의 능력과 재능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혼자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팀원들은 창업 초기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회사에 더 헌신적으로 일을 하고 모든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대개 주식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낮은 임금으로도 하기 때문에 창업 초기의 비용 면에서도 경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팀 구성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뽑을 것인가? 관계. 그 사람 이제 공동 창업을 하려면 누구를 함께 하자고 해야 되는지, 뭐 친구냐, 가족이냐, 지인, 뭐 아니면 친구의 소개, 지인의 소개, 아니면 예전 동료 등이 있습니다. 사실 누구와 함께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오래 갈 수 있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팀 구성은 친구, 같은 대학, 같은 전공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타 전공의 친구, 그리고 뭐 사회 동료, 아니면 가족, 그러니까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 그리고 아니면 내 정말 친한 친구의 소개, 이런 관계로 뽑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더 책임감이 있고, 이게 이 창업은 팀 구성이 되면 한 번에 계속 오랫동안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각각의 맡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누군가 하나가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그 창업팀이 하는 일들은 사실 좀 보안도 유지가 돼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이면 나의 이런 아이디어나 창업 아이템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 갈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을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여러분들이 팀 구성을 할 때, 물론 무조건 친분으로만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력으로만 뽑을 수도 없는 게 팀 구성의 인적 구성적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 그러니까 역할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어떤 역할을 맡길 것인지, 내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는 전공,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그 사람이 경험했던 경험, 그 사람의 능력 등에 맞춰서 그것들을 이렇게 역할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창업을 해서 팀 구성을 해서 같이 창업을 해봤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하나의 역할만 하진 않습니다. 대표라고 해서 대표만 역할을 하진 않아요. 스타트업 창업 팀은 대표도 하고 뭐 마케팅 담당도 하고 영업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할을 어떤 것들을 그 사람한테 맡겼을 때 가장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서,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어떤 걸 맡길 건지를 연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대우할 건지, 보상,
공동 창업자에 대부분 지분을 비롯한 경제적 보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 앞부분에서 이 팀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얘기할 때 주식 지분을 배분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을 같이 우리 팀 구성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우할 거고 그 사람에 어떤 보상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이 스타트업처럼 치열하게 정말 뭐 굉장히 열정을 쏟아부어야 되는 일은 반드시 그만한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함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대우를 할 건지, 어떻게 분배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창업자는 팀원을 구성할 때 누구를, 어떤 관계에 있는 누구를, 그리고 그 사람한테 어떤 역할을, 그리고 어떤 보상을 제시하면서 영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팀 구성을 할 때 진짜 냉정하게, 그리고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을 때,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팀, 원팀으로 갈 수 있는 팀을 꼭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 구성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어떤 원칙을 갖고 팀을 구성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우리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이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보다 우선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평범해도 팀을 구성이 좋으면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사람이 좋으면 비즈니스도 따라서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팀워크가 맞고 정말 열정을 같이 모으면 굉장히 처음에는 평범했지만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봤지만,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 모델도 팀이 좋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모든 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보다도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팀 구성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람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사람이 전략이나 비즈니스보다 우선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기부터 글로벌 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비즈니스가 글로벌 비즈니스로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쪽에 관련된 사람, 현지 시장 사정에 밝은 외국 현지인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들인 경우에는 팀을 짤 때 뭐 예를 들어서 영어 영문학과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함께 핵심 멤버로 참여를 시키면 그 학생들이 글로벌과 관련되어 있는 그 미국이나 그런 쪽 시장에 어쨌든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죠.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할 거면 중국 중어중문과 학생들과 함께 한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초기부터 글로벌 팀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라도 함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 인격과 역량을 같이 봐야 합니다. 전문성은 좀 전문적인 역량이 조금 다소 부족해도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이 훨씬 좋으면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전문성이나 역량은 시간이 가면 성장하고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력에 따라서. 하지만 인격이나 인성은 시간과 기회를 준다고 해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직원들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봤지만, 처음에는 저도 초기에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사람들도 채용하고 같이 일도 해봤지만, 많은 시간에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 역시 새로운 사람끼리 일을 할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이 전문성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 꼭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팀은
단기간에 같이 갈 게 아니라 뭐 1년, 2년, 3년, 최소 3년 동안은 정말 앞만 보고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고 3년 이상 장기간 동안 함께 팀으로서 원팀으로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사람을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나 인격을 함께 역량과 함께 그 사람의 전문 역량 능력과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저는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신뢰를 기반으로 하지만 당연히 팀 구성은 뭐 보통 이렇게 모르는 사람을 공채로 하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 지인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맡은 역할, 그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고 또 기밀 유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꼭 명시해서 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서로 간에 팀을 구성하는 창업자의 역할에서도 그렇고 함께 참여하는 팀 구성원들도 그렇고 서로 나중에 다른 서로 이렇게 뒷얘기가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떤 책임이 따르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써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멤버를 영입할 때는 반드시 3개월 정도의 수습 기간을 거쳐서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인성을 함께 해보고 최종적으로 같이 함께하는 방식을 저는 추천합니다. 이것도 저도 예전에 그동안 계속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고 새로운 사람과 일을 해보면서 저도 느낀 거지만 새로운 멤버, 새로운 인재를 영입할 때는 처음엔 잘 모릅니다. 한 3개월 정도는 같이 일을 해봐야 그 사람의 역량, 그 사람이 나에게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역량과 실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적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의 수습기간은 거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하다 보면 실제로 내가 구성한 팀이 어떤 그 전문성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 팀을 뭐 한 서너 명 정도 구성하는데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죠. 뭐 우리 팀이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많다. 그러면 사실 디자인 쪽에 역량이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면 뭐 꼭 영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방법으로 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팀 전문성 보완인데 아웃소싱 연구 파트너를 두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람들 아웃소싱하는 업체와 그리고 연구하는 업체와 파트너를 맺고 있다. 그래서 그 업체의 연구 파트너의 역량 그리고 여기에 강점 이런 것들을 뭐 그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나 이런데 팀 구성이나 이런 데에다가 보완을 하면 그 심사하는 사람들도 여기는 현재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아웃소싱 연구 파트너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그룹은 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사실 뭐 대학생 같은 경우에 특히 대학생들 창업인 경우에는 아직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문그룹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쪽 비즈니스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쪽에 전문가들 이런 자문그룹을 두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법률적 자문부터 시작을 해서 회계 자문 그리고 기술적인 자문 뭐 교수님이라든가 대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문그룹을 모아서 묶어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팀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업무적인 부분의 업무 파트너도 굉장히 좋은 보완을 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 전문성을 보완하는 데는 아웃소싱 연구 파트너, 그 다음에 자문그룹 업무 파트너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은 자금 조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금 조달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은 창업 조달 단계를 보통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창업 단계 3년 이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만 창업 관련 지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그래서 정부 지원 자금이나 창업자 자금을 통해서 3년 이내는 창업 단계를 할 수 있죠. 보통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기타 지원 사업에 보면 초기 창업자 지원 패키지는 거의 다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 3년 이내인 사람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업 단계를 3년 이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장 단계에 들어서서 초기에 7년 이내는 정부 자금과 엔젤 투자, 그 다음에 크라우드 펀딩,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가능한 단계가 성장 단계고요. 7년 이후는 벤처 캐피탈, 제가 지난번 우리 처음 시간에 벤처 캐피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벤처 캐피탈의 투자나 M&A가 추진되는 단계를 우리는 7년 이후 성장 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안정화 단계는 안전적인 성장과 해외 진출, 이렇게 되면 출구 전략으로 우리는 IPO, 상장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우리는 창업 단계, 우리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시작하면 예비 창업자이거나 창업 단계일 텐데, 이때 이제 정부 자금과 창업자 자금을 가지고 창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지금은 제가 15년, 20년 전에 처음 창업할 때보다는 훨씬 더 창업 자금에 대한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이런 흐름, 창업이 하나의 그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로의 하나로 검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창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4학년이거나 졸업을 앞둔 4학년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다니는 2, 3학년들도 얼마든지 창업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서 창업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을 하고 나서 7년 이내는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엔젤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경우도 상당한 매출이 발생해야 가능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한 성과, 매출이 나타나지 않으면 벤처 투자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7년 후에는 M&A를 추진하거나 아니면 잘 된 경우에는 상장을 검토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3단계로 그거에 따른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에 관련된 참고 사이트 등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금을 조달할 때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한 부분, 아까 우리가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부 지원 자금은 K-스타트업, 그다음에 SM텍, 이 두 사이트에 가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에 대한 관련 정보는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창업에 관심을 갖고 정부 지원 자금에 대한 일정이나 방식,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면 K-스타트업이나 SM텍에 가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때 그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장비 구입, 이런 것들은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물품을 판매하기 위한 뭐 쇼핑몰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물품 구입비 이런 걸로는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 지원 자금을 받을 때 어떤 자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는 것들을 좀 잘 알아보고 그거에 맞는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을 만든다고 하면 제품과 서비스 중에 제품 쪽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으로 유명한 와디즈도 참고를 해보면 초기에 제품 생산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할 때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을 이용하면 여러분들한테 초기에 생산 자금 초기 생산할 수 있을 때 자금을 크라우딩할 수 있는 펀딩할 수 있는 사용처이기도 하니까 한 번씩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팁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사가 선발하여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R&D 자금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사가 선발해서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그만큼 그 투자한 만큼을 정부가 R&D 자금으로 매칭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여러분들이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에도 꼭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최대 10억 내외 그리고 현재 2019년 5월까지는 47개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쉽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제가 얘기했고요. 그리고 혹시 엔젤 투자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엔젤 투자 협회 사이트에 가면 거기에도 많은 정보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함께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창업을 해서 20년 동안 하면서 뭐 정부 자금도 받아봤고 했지만 아까도 제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본이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창업 자금을 조달 계획을 나중에 뭐 정부 지원 자금이나 이런 거 받을 때 수립할 때도 본인은 하나도 안 내고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만 하겠다고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어떤 내 자금이 조금 들어가고 같이 정부 지원 자금이 받았을 때 좀 더 열심히 내 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게 중요하고 정신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지금은 자기 자본 플러스 창업자 자본 플러스 정부 지원 자금으로 초기에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정부 지원 내가 자금을 어떤 자금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그 용도로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제가 앞에서 얘기해준 K-스타트업이나 SM텍에 가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뭐 와디즈나 아니면 팁스 프로그램 아니면 벤처 투자협회, 엔젤 투자협회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자금 조달을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학생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 노트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 창업팀 구성과 자금 조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